했을 때 지연염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지연염에 해당되는 질환이 이제 점막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세균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기계적으로 닦아서 세균이 있는 걸 없애는 것밖에 없거든요. 결론적으로는 치과에 가서 스케일링을 정기적으로 하시고 본인이 양치질 하실 때마다 깨끗하게 꼼꼼하게 임플란트 주변을 깨끗하게 청결하게 관리해야지만 염증을 없애고 임플란트 주위염이 발생되지 않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임플란트 환자들을 치료하다 보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는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 주변 치아에 음식물이 많이 낀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음식물이 끼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음식물이 과도하게 끼지 않게 의사들이 컨트롤해서 관리하거나 치아를 만들 때 우리가 신경 쓰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치아를 상실하게 되면 잇몸을 좀 주저앉게 되고 그런 이유 때문에 잇몸이랑 치아 사이에 공간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공간을 메꾸려는 분이 상당히 많아요. 음식물 끼는 게 귀찮으니까. 사실은 그 공간은 못 메꾸는 게 아니고 메꾸지 않아야 되는 공간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밥 먹고 나면 음식물이 끼기 때문에 불편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의사들이 임플란트 위에 치아를 만들면서 생각하는 중요한 요소들이 3가지 정도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치아를 만들었을 때 인공치아처럼 보이지 않게 자연스럽게 보이게 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잘 먹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저작할 때 잘 씹히도록 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치아의 형태를 잡는 데 중요한 건 항상 우리가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는 형태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임플란트 주위염을 예방하는 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하는 건 아니고 의사들이 처음 치료할 때 고려를 하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치아 사이를 꽉꽉 막아 놓으면 음식물이 당장은 안 껴서 불편함이 없다고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입안에 음식물이 안 끼는 곳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칫솔이 접근할 수 없어서 닦일 수 없는 공간으로 남게 되겠죠. 여러분들이 임플란트 치료를 받고 나서 치아 사이에 음식물이 좀 끼는 것들이 너무 불편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칫솔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일부러 부여한 공간이라고 생각하시고 관리를 잘 하시는 것이 임플란트 주위염 예방하는 데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든지 재수술을 하는 거 쉽지 않죠. 재수술을 떠나서 일단 임플란트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잇몸뼈가 얼마나 남아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잇몸뼈가 충분히 남아있는 경우에는 수식 자체가 그렇게 까다롭지 않을 수 있지만 잇몸뼈가 많이 없어진 경우는 우리가 잇몸뼈를 새로 만들어줘야 되고 임플란트 짓는데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잇몸뼈의 양이 가장 중요한데 우리가 재수술을 하게 되는 대부분의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임플란트 주위염으로 인해서 잇몸뼈가 없어진 상태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다시 뼈를 만들어줘야 되는 그런 부가적인 소식이 많이 포함될 수 있어서 의사나 환자분들이나 다 좀 기나긴 여정을 떠나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임플란트 주위염에 의해서 임플란트가 문제가 돼서 재수술을 하는 경우에 이런 소식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그렇게 재수술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원인을 파악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게 드물지만 전체적인 질환에 대한 것들일 수도 있고요. 본인의 잘못된 습관일 수도 있기 때문에 무작정 재수술 처음 시작하기보다는 서로 그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이유를 먼저 파악해야지 되풀이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임플란트 재수술 포함해서 임플란트를 못할 정도의 상황인 경우는 제 개인적으로는 1년에 몇 건 만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잇몸뼈가 과도하게 너무 없어져서 우리가 얼만큼 살려줄 수 없는 상황인 경우는 재수술이 불가능하겠고요. 또 가끔씩은 전체적인 건강 상태가 다시 수술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수술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재수술을 할 수 없는 상황은 예전에 했던 것 같은 틀을 한다거나 치아가 남아있는 경우는 부딪히지 않는 남아있는 자연 치아를 이용한 치료를 최대한 받아보는 것이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핵심만 몇 가지 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플란트 재수술, 의사도 하기 싫고 환자분도 하기 싫은 일들인데요. 일단은 그 원인은 임플란트 주변에 생기는 염증, 그 염증의 원인은 잇몸 질환을 일으키는 세균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세균을 우리가 컨트롤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열심히 양치질해서 구강내를 항상 청결하게 하시는 거랑 본인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깨끗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치과에 방문하셔서 스케일링이나 구강위생 관리를 받으시는 것이 아주 좋겠습니다. 재수술이 필요한 상황이 생겼더라도 우리가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다시 시술하면 임플란트는 다시 잘 쓸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재수술을 받게 되는 경우라도 용기를 내셔서 다시 한번 시술에 도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